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의 상황은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실 걸로 이해가 되고요. 밀주 초등학교가 지난 5월 달에 폐교가 됐습니다. 그간 우리 교민사회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폐교가 됐고요. 또 부채가 78만 불 가량의 부채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그가 두 번의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8월 20일하고 10월 4일날. 그래서 우리 학원 측에서는 제3의 학교에 임대하는 방안을 작년 7월달에 이미 폐교 전에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왔고, 저희 조영사관은 그 상황을 인지를 한 다음에 이런 중요한 결정을 우리 교민사회와 협의 없이 할 수는 없다는 입장 하에서 공청회 개최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1차로 공청회 개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10월달에 관저에서 또 주요 우리 또 대표님들 모시고 어르신들 모시고 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결론은 제3의 학교 임대보다는 프리교육을 위한 센터를 개축을 해서 한인사회 공동자산으로 관리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부 뜨시는 인사들은 또 기부의 동참 이사를 또 표명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의견 중에는 학원 이사진이 그동안 어쨌든 초등학교 폐교 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에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요구도 있었고, 또 향후 그 센터가 건립되더라도 일체의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또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종합을 해서 저희가 지난 10월 17일자로 한인 이사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밀주 초등학교 시설을 제3의 학교에 임대하는 방안을 공식 처리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 이사회는 지금 남가주 학원이 초등학교와 한글학교 연합해 두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없어진 상황에서는 한글학교 운영에 전념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새로운 센터가 설립이 되면 이제 재건이가 갖추기 되고 또 건립이 되고 운영에 관련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일체의 권한을 새로 설립되는 운영위에 위임을 하라는 그 세 가지 교민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14일 날 학원에서 저도 꼭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만 논의를 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입장을 내질 못하고 또 비공식적으로 또 회의를 하면서 저희한테 그 다음날 온 입장은 2주 내로 공문으로 저희한테 입장을 주겠다라는 내용으로만 왔습니다. 그간 이게 사실 수개월 동안 논의가 되어 왔던 상황에서 우리의 요구조건 우리 교민사회 요구조건에 대해서 아무런 검토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좀 우리 조포사회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오늘 또 공청회를 또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순서상으로는 먼저 우리 LA 한인 회장님 인사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학원 이사회 입장, 회의 결과 공식 비공식 포함해서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학원 이사진이 무슨 일인지 아직 연락이 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연락이 안 되고. 교장들이 왔습니다. 아, 오셨습니까?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의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장님께서 LA 회장님께 한인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학원 이사회 측에서 이틀 전에 회의 결과 저희가 공문을 보낸 교민사회 요구조건 3건에 대한 결과 논의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민사회 의견을 들어보고 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커뮤니티 센터, 청소년 센터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 구상했던 전문가들의 그 프로보노 도움을 통해서 구상했던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갖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단체별 입장 발표하고 또 결론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로라 전 한인 회장님께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받을 만한 그 자리가 안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은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이 우리 차세대의 뿌리교육 정체성을 위해서 설립돼서 사실은 초기에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희 한인회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 생각으로는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로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의 불찰이다 우리가 뭐 손가락으로 누구를 핀포인트 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교민사회 전체의 불찰이 아닌가, 무관심이 이런 문제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안과 좀 대립안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누가 그리고 누가 옳은가를 떠나서 우리가 커뮤니티의 중지를 모아서 지혜를 모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해안을 가리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고 좀 건설적인 안들이 나와서 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그 이사진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 그 양사 말씀 드릴 분 있어요? 이사진 대표로? 저희 교육감님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이사회 회의를 엊그제 개최했는데 그 회의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그게 제일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보가 있으신가요? 나오셔서 하실 말씀 있습니다. 이사회 결과와 관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나와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대표는 아니고요. 이사장님이 아무리 지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거 회의 결과를 먼저 회의 결과의 내용은 지금 모르고 계신 거죠? 그럼 나중에 Q&A 시간에 자유롭게 얘기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그 영사관의 그 교육 영사가 당연직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비공식 회의에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은 우리 교육 영사한테 그간에 있었던 그 회의 결과에 대해서 좀 코멘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받은 LA 초용사관의 교육영사 박신영입니다. 제가 2017년도 11월에 LA 교육영사로 교육을 했고요. 지금 오늘 날짜로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한 20여 차례에 우리 남가초항공학원 이사회 이제 당연직 이사로서 한 회의를 참석을 했었고요. 제가 보시다시피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정부가 지난 한 40년 동안 잘 아시다 한 300만 불 넘게 돈을 해줬고 사실 제가 당연직 이사로 있는 거는 여기가 아시다시피 남가초항공학원이 non-profit organization이고 사실 이게 정부기관 관계가 다니는 거는 어쨌든 약간 어폐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 재정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학원이 뿌리 교육을 위해서 잘 되리라고 어쨌든 지원을 하는 목적으로 당연직 이사로 오르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의 처음 가니까는 학생 수가 16명으로 줄고 그 16명 중에서도 대부분이 이제 외국인 학생이고 교포 학생은 한두 명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사실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10월 17일 날 저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남가초항공학원 측에 지금 이제 임대한 이런 학교 폐교 관련돼서 저희가 공문을 요청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아시다시피 이제 임대안을 철회하고 좀 더 건설적으로 한일 청소년 뿌리교육센터를 운영하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아직 지금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아직 회신이 없었고요. 참고로 지난 금요일 11월 9일 날 임시사회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기자님도 계시지만 일부는 회의가 공개였었고 이제 일부 내용은 비공개였는데 참고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이사님들께서는 임대 방안을 조건부로 컨디셔널 어셋선스로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다셨습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조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학원이 개축될 경우 한글학교 교육을 위해서 교육 공간을 확보해달라. 한 개층 정도는 확보해달라. 그다음에 이제 한글학교 그동안에는 이제 남가초항공학원이 미셔초등학교하고 토요한국학교 12개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그게 근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미셔초등학교는 폐교된 상황에서 12개 한글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 학원 운영을 위해서 5만 불 이상의 재정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그리고 이제 이사진께서 이제 우리 지금 신설되는 재건위원회랄지 추진위원회랄지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 위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으면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공직생활 20년 넘고 이제 LA 와서 이제 좋게 도와주려고 왔는데 제가 한계를 느낍니다. 와서 학생들 줄고 우선 사실 마음이 아픈 게 과연 그렇게 학교가 거의 문을 닫을 정도가 됐는데 우리 이사님들은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죠?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학교가 문 닫고 새로운 센터 가면은 뭔가
어떻게 이사들의 역할을 해주겠다. 지금 이사님들 제가 알기로 학원 운영에 남아 한글학교 운영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제가 그 직전 임시 이사에서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쨌든 제가 한국 공직자로 여기 LA 와서 너무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학교 대표를 말하겠습니다. 그 회의 결과 관련해서 나중에 그 결과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죠. 한글학교 얘기는 나중에 다시 아니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우리 제 순서가 영사님은 있으니까요. 나중에 좀 하시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학교 입장에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러면은 교장 선생님 오셔서 말씀을 하시든가. 이사진을 빨리 불러오세요. 아니에요. 이사장님 대신이라고 제가. 아니 저 그렇게 연락받은 거 없어요. 이사장님이 분명히 그러면은 우리 학교 경영 대변하는 이사장님이 건 하나도 있어요. 없잖아요. 나중에 바로 기회 드릴 예, 테니까 꼭 들어가십시오. 주십시오. 오늘 저 순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오시지 않으셔서 왜냐면 이사진의 지금 말씀하시는 교장님들께서는 게 말씀 기회를 뭐 드리겠습니다. 참담하다 말씀하시는데 저희 학교는 한글 학교입니다. 아니, 네, 지금 참담하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세요. 지금 한글학교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교員사회가 똑같습니다. 지금 이슈는 다른 이슈입니다. 제가 그 Q&A 시간에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 교민대표 선도 발언으로 우리 홍명기 회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죄송합니다. 지금 저 회의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 만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입장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못하게 기회를 드릴까요? 하시고 그러면? 네. 본인들 말씀만 하시면 어떡해요? 이사장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사장 선생님 왜 안 오신 거예요, 이사장? 교장들이 주말학교를 대표해서 아니 이사장님이 저 교장님 오신다는 말씀 왜 저희 학교의 입장도 아니 그 한글학교 지금 별개라니까요. 한글학교 지원은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건 지원될 아니고요. 겁니다. 지금 건물에 대해서 얘기. 아니 그 건물은 지금 이사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무런 왜 말씀할 권한을 안 주세요? 이사장님 대신 말씀하시겠어요? 이분은 지금 저희 학교 아니, 교육감님이십니다. 저희 학교 교육감님으로서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오셨습니다. 말씀하실 기회를 주셔야죠. 위임장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사장님이 대신 보내셨어요. 왜 위임장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위임장이 없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건가요? 이사회 회의 결과 보고 시간은 이미 지났고요. 나중에 단체별 토론할 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저희는 사실 듣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전에 학교 입장도 먼저 말씀드릴게요. 학교가 아니라 지금 이사회 입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저 한글학교를 비난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사회 입장입니다. 그 절대 그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이사분들이나 이사회를 대표하시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네. 내가 대신했다고 말을 하시는데 지금 저 우리 한글학교 학교 여기에서 입장에서 PC가 저희 이렇게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이사회 회의 결과 보고칸을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는 충분히 사전에 인지를 하셨습니다. 근데 안 나오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여기에서 요구하시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서면으로 않기 답변을 때문에 해주시는가? 그럼 수용을 하지 않은 걸로 결론을 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사회 의견은? 예, 이사회는 수용하지 오늘 않습니다. 결론을 네, 수용하지 수용하지 않는 걸로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홍명규 회장님 좀 말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그간에 우리 저 원로로서 계획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존경하는 들립니까? 네. 존경하는 여러 동포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한글학원에 대해서 1999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온 동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글학교 하면은 거기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뿌리 교육을 가리키는 그것이 우리 한글학교고 또한 정체성을 가리키는 또 우리나라의 문화와 우리 언어를 가리키는 곳이 한글학교인데 지금 그게 폐지됐습니다. 그러면은 말씀 똑바로 하십시오. 한글학교는 건재합니다. 사립학교가 폐쇄됐습니다. 사립학교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립학교 폐지가 됐다는 거지 사립학교는 한글학교가 미국 폐지됐다는 게 아니고 교육입니다. 예, 미국 지금 학교 주말 학교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폐쇄한 거는 우리 초등학교가 폐쇄됐다는 거죠. 거기는 미국 예. 교육이죠. 미국 아시겠어요?
초등학교가 폐쇄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 동포사회에 피땀 흘려서 지원하는 학교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건 우리 동포사회에서 지금 그렇게 피땀을 흘려서 지원한 것이 폐쇄될 때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타 에스닉 그룹을 보게 되면 일본 학교나 일본계나 중국계는 여전히 자기의 모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허리 아픈 분과 여러분이 그걸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뿌리 교육과 정체성을 가리키는 차세대를 위한 코리안 센터. 그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임대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 여러분이 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이신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지금 왜 이사전에 한국은행 이사전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지 그건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만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뿌리 교육과 정체성을 가리키는 코리안 센터를 세우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한글학교 교장 선생님들 지금 우리 정부가 우리 남가주학원에 매년 28만 벌금년 같은 경우 지원을 하고 있고 계속 할 겁니다. 그거는 계속 발전시킬 거고 지금 문제는 초등학교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한글학교하고 초등학교 건물이 저희 학교 건물이에요. 아니요. 그거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저 다음 순서로 변호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좀 아쉽습니다. 우리 한국학교 이사님들이 엊그제 이렇게 회의를 가졌으면 이런 공청회 한인사회가 다 총의를 모이는 이렇게 타운홀 미팅에 와서 결과를 이렇게 보고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한인사회 의견을 경청하고 앞으로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도출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10분의 이사님이 있는데 한 분도 여기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이제 한인사회의 의견 자체는 무시하겠다 뭐 이런 것밖에 안 보이고 좀 아쉽습니다. 너무 한국학교의 어떤 결정, 현재 대응 그거에 대해서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공직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러한 한인사회 전체의 열망과 총의가 이렇게 무시되고 내팽개쳐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좌절감과 어떤 무력감을 느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회가 실제 학교가 있게 만들어준 한국 정부와 한인사회의 열망을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들의 주장만을 고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런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 또 어디입니까? 심지어 아제르바이잔, 그죠? 그 다음에 주이시, 유대인, 다 나름대로의 좋은 센터가 있습니다. 민족교육원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윌셔 스쿨의 폐교는 결국은 정규 학교로서의 기능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거는 한인사의 여러 번의 구원 노력과 회생 지원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학교로서의 기능을 마감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남가주 한국학원 12개 토요 한글학교 토요일날 3시간 4시간 모여서 하는 한국학교는 전 세계 1875개 토요 한글학교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나에 불과하고 전 세계 어디에도 우리 정부가 토요 한글학교를 위해서 돈을 수백만 불을 내서 건물을 구입해서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한글학교로서 정규 학교로서의 기능을 마감된 이상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 건물은 주인인 한인사회의 미래 발전의 활용을 위해서 환원돼야 되고 그러한 방향에서 오늘 토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글학교의 토요 한글학교를 명분으로 그리고 한글 어떤 한인사회의 열망을 인질로 몇 명의 토요 한글학교 학생을 인질로 이 한인사회 공동의 자산인 학교 건물과
학교 건물에 대한 어떤 사용권 이거를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요, 영사관 지난번 2번에 걸쳐서 공청회를 했고 또 문서로도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처럼 이 한인 학교 폐교와 동시에 또는 그 전에 임대를 추진하고 한인 사회의 동의도 없이, 그리고 그것도 시장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그거를 고집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한인 사회의 주인인 한인 사회의 총의를 저버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저로서는 한국 학교 이사진이 한인 사회의 뜻을 이렇게 존중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결국은 이는 저는 총영사로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수백만 불의 돈이 들어갔는데 공직자로서 이거가 그냥 유용되도록 이렇게 두는 것은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가주 한국학원의 어떤 그런 한인 사회와 배치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한인 사회와 분규가 있는 것으로 본부에 건의를 해서 분규단체로 지정을 건의할 것입니다. 분규단체로 지정이 건의되면 지금 연 28만 5천만 불이나 되는 그 돈을 남가주 한국학원에 전면 지원 중단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정부 지원금을 가지고 이권으로 생각하고 어떤 한인 사회의 건물을 그 유용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정부는 용인할 수 없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임대안을 철회하고 한인 사회에 환원을 해서 그 건물이 한인 사회 전체를 위해서 일본 사회처럼 주이시 사회처럼 아르메니안 사회처럼 이렇게 할 때만 우리가 한글 학교 운영자로서의 남가주 한국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을, 그것도 학생 수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 수에 맞게끔 지원할 것입니다. 그 전에 이런 번복이 없을 경우에는 전면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진은 정부로서는 더 이상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며 분규단체로 서울에 건의를 하고 모든 지원을 중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가 이 모인 것은 서로 싸우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한글학교 이사회가 좋은 선택을 해주시면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나갈 것인가를 협의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러나 협의도 하기 전에 지금 이게 우리가 이 뭐라고 그럽니까? 분쟁, 어떤 한 발도 못 나가는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학교 이사전에 어떤 책임 있는 행동, 현명한 행동이 필요하고, 어떤 한글학교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어불성설이고 한인사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가 한인사회의 입장을 받아들였다는 전제하에 이 회의가 공청회로서 의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기금을 모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공간을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오늘 이렇게 해야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많은 뜻 있는 여러 원로 여러분들의 뜻이 이 길이길이 이렇게 빛나고 보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 없이 이렇게 토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한글학교 이사진이 계속해서 그걸 고집한다면 저는 정부로서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인사회가 앞으로 임대를 하든 뭘 하든 그걸 감시를 해주시고, 임대를 못하게 뭐 TR을 것이든 뭘 하시든 그거는 하여간 한인사회의 몫이고, 정부로서는 이제는 그 관계를 단절하겠다. 이런 말씀을 최후 통첩을 드리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빨리 즉각적으로 오늘 내일이라도 답을 주시면 이거에 맞춰서 오늘 우리가 진행하는 토론이 유의하게 이렇게 유익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아까 28만 5천만 원이 아니라 28만 불이죠? 28만 불. 5천 불. 5천 불. 예. 순서상 어쨌든 우리 미래센터를 설립할 경우에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일단 자료로 배포했습니다만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간단히 아주 간단하게 방향사 간단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엔물이 있는 것처럼 그 청소년 교육센터 설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추진 방향은 건물 용도 디자인 설계, 그 센터 건립 관련 지원 구성에 대해서 의견을 구체화할 계획이고요. 예, 그 가칭 그 카이액이라고요. 그 청소년 교육센터의 건물 용도 디자인, 그다음에 재원 조성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건물은 이제 이쪽 그 LA에 있는 건축법령 여기
파크마의 스페셜 플랜 그 시설 그 증개축에 대한 조문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하고요. 그 건축 설계 예시안에 인물에 있으신 것처럼 대강당 교육용 강의실, 문화체험, 역사 사료 전시, 체육 레크레이션 시설, 그다음에 건축 기초 설계 시 외부와 내부 디자인을 분리해서 추진하고요. 그 입주단체의 수요를 반영하여서 설계, 조명 공간 사용 희망자가 직접 내장 공사하는 걸로 있습니다. 지원 방안은 그 동포사회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모금을 추진하고요. 동포사회가 주도적으로 관리를 추진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국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상공, 문화, 역사, 박물관 등 공공목적에 안에 전용공간 사용을 허용하며 층당 약 200만 불 기부 의무 조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미국 정부의 비영리 기구 지원 자금에 대한 확보도 노력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추진 체계로는 가칭, 타액, 설립이 그 TF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고요. 여기 그 위원회에 포함되는 분은 한인 자치단체, 그 남가정보학원 인사, 한인사회 원로, 학계, 정계, 경제계, 문화계, 체육계, 차세단체 등 약 100여 명이 됩니다. 위원 구성으로는 공동위원장으로 홍명기 남가정보학원 전 이사장님, 김한중 평론사님, 이하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획운영회와 기능별 분과위가 구성이 되고 그 분과위에는 기획운영위, 문화예술, 뿌리교육, 청소년 체육 레크리에이션, 차세대 상봉인, 문화역사 박물관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설립위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요. 그 설립위원회가 발족 운영될 예정이고 센터 설립을 위해서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센터위원회 발족하겠습니다. 이건 연내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기금 마련 규모에 따라 건물 용도 및 건축 범위를 우선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시공과 운영은 한 약 10여 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고 이 역시 LA 시청층과 건축 승인을 습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공 기간 중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가중한국학원 소관 한글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지원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건축 시공은 2년 정도 걸리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완공 운영 문제는 여기 부침자료에 있겠습니다만 일본 커뮤니티 센터를 이제 우수 사례, 모범 사례로 해서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는 걸로 하겠는데 그 뒷장에 넘겨주시면 여기 잘 아시다시피 리틀 도쿄에 일본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 JACC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센터는 1980년도 첫 개관을 했고요. 그 민족예술문화센터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센터 공간에는 약 22개의 비영리 임차 기관들이 입주해 있고요. 부속 시설로는 아라타니 극장 등이 있습니다. 그 센터 연합은 1970년대 초 시민자문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기부금으로 건물을 1980년대에 만들어서 개관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일본 요리센터가 새로 이제 승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거기에 있으시피 일본 정원, 광장, 전시장, 그다음에 일본 문화교육 이런 행정동들이 있고요. 예, 운영 재원은 1976년부터 1983년간 약 1,500만 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부채가 100만 불 정도 있었는데 이 역시 1989년도에 상환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운영비는 여기가 좀 약간 그다음에 보시면 연회비, 모금, 그다음에 기부금, 갈라디너 통해서 펀드레이징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 센터에 이사진으로 영입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미니멈이 5,000불이고요. 매년 5,000불을 내고 통상적으로는 10,000불에서 100,000불 단위로 이사님들이 기금을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이 센터에서는 LA시의 문화예술 행사 관련 지원금을 신청을 해서 정부 지원금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관리 체계를 보면 이사회와 여기 제가 집행부를 표현했는데 상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는 의사결정 기능이고 집행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이 위원회가 되어 있고요. 이사진은 총 22명으로 이사장, 부이사장, 재무서기, 직전이사장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이사진은 LA시 공무원, 재계, 교육계, 마당몰을 관리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기획을 많이 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축사 김성배입니다.
사실 향후에 전체를 다 한다는 계획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땅 면적이 72,000 스퀘어핏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C존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여기는 파크 마일 스페시픽 플랜에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헨콕 파크의 주변에 있는 하일랜드에서부터 윌턴까지에는 일반 상업시설이 지어지지 못한 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 학교라든지 뭐 학원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걸 전혀 할 수 없고 다만 저희가 아피스나 그런 것들 주거단지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벌써 오랫동안 그 파크 마일 스페시픽 플랜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용도를 계속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시청, 시계국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어떤 화려한 디자인을 보여드릴 것이 전혀 아니고요. 얼마나 크기로 얼마나 높이로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만 말씀드리고요. 그 한도 내에서 우리 한인사회가 어떤 모금을 통해서 어떤 정도의 사이즈로 지을 것인지는 앞으로 계속 준비해 나가시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페시픽 플랜에 있는 정확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시픽 플랜에 지금 72,000 스퀘어핏의 땅 면적에 지을 수 있는 전체 면적이라고 하죠. 건물의 면적, 주차장을 제외한 면적은 21만 7,200 스퀘어핏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면적의 3배까지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시픽 플랜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는데요. 땅 면적의 50%만 건폐율,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녹지 공간을 많이 확보하자는 그 이유 때문에 땅 면적이 7만 2천 스퀘어핏이면은 3만 6,200 스퀘어핏만을 지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만 6,200 스퀘어핏을 해서 한 10층을 쭉 한 8층인가요? 올리면 21만 스퀘어핏을 다 지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불행하게도 또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제한은 3층 45피트 이상은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많이 그 제한이 있는데요. 또 어떤 특혜 조항이 있냐면은 루프 가든을 28피트 지상에서 28피트 이하의 루프 가든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이 50%에서 60%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안은 그 60%의 건폐율로 작정을 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거기에 용도나 이런 것들은 뭐 자세히 써 있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다만 저희가 어떤 이런 디자인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층고가 있는데요. 지금 제일 큰 발림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다목적실, 그러니까 강단, 강연장 또는 체육시설, 그러니까 농구장이라든지 우리 젊은이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실내 체육관, 그 다목적 홀은 아무리 적어도 높이가 20피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20피트가 되는 것을 옆으로 설치하는 뭐 이런 그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뭐 원하는 위시리스트대로 다 한다면은 사실 아래층에는 여러 가지 그 천장이 높은 멀티퍼포즈 룸이나 그런 것들을 쓰고 옆쪽에 아피스 타워를 세워서 아피스 타워에는 우리 비영리 단체들이 다 아피스를 쓸 수 있고 또 저층 부에는 한글 학교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교육시설로 쓸 수 있는 것이 가장 아이디얼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 스페시픽 플랜 자체가 3층밖에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카운슬 아피스하고 시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뭐 5층으로 지을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해 주지는 못하시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떤 개인의 영립 목적으로 한
센터가 아니고 정말 커뮤니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파크마일 스페시픽 센터를 갖고 있는 디자인 리뷰 보드라든지 거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면 아마도 5층으로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운슬 오피스에 플래닝 데피티로 일하시는 로버트 피셔하고도 얘기를 했고, 하여튼 더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얘기합시다. 이제 그까지야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층으로 되어 있는 안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이제 가장 주차장이 문제인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60%의 땅을 차지하고 나머지 여기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바닥 쪽에 지금 요 안은 저희가 60% 그러니까 약 4만 5천 스퀘어핏에 밑에 2층을 깔고 거기에 물론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 물론 여기에는 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우리 에듀케이션 센터의 부속 시설로서 식당은 충분히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라든지 뭐 작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바깥에 광고를 하거나 사인을 붙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 뭐 사실 보여드릴 게 별로 없는데 지금 다이어그램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로 할 수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멋진 건물은 여러분들의 이미지네이션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층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3층으로 할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따르는데요. 교육시설과 그 비영리 단체의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이 동선이 얽히기 때문에 3층으로 할 경우에는 아마도 저거를 지금 그린 것처럼 한꺼번에 할 게 아니라 가운데에다가 옥상 정원을 놓고 옥상 정원을 기준으로 이쪽은 오피스, 이쪽은 에듀케이션 그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 정도의 크기로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만 드리는 걸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3층까지 다 이제 그린 모습인데요. 지금은 루프가 옥상 가든을 그 앞쪽으로만 설치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건폐율 10%를 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옥상 가든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앞쪽으로 전면 배치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 중간에다가 옥상 가든을 크게 모아서 배치를 하고 양쪽에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또 컬처럴 센터라든지 이렇게 나누는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쪽이 윌시어 블루바드. 네, 이쪽이 윌시어 블루바드고 이쪽은 롱우드 에브뉴. 이쪽에 지금 콘도미니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레지덴셜 R1 존이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는 게 LA 건축법에 어떤 커머셜 존 랏이든지 뒤쪽에 싱글 패밀리 R1 존을 면했을 때는 반드시 셋백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까지 지을 때는 뭐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데 3층을 지을 때부터는 50비트를 더 띄고 한 이런 좀 복잡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 충분히 준수해서 할 것이고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같은 그림이고요. 감사합니다. 이거 같은 그림으로 네, 이거는 이제 저희의 위시리스트입니다. 아직은 계획국하고 전혀 뭐 얘기가 되지 않은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마 오히려 건축 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이 약 15,000에서 maybe 한 18,000 스퀘어핏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강당이 될 텐데요. 저렇게 지으면은 강당이 아시겠지만은 그 기둥과 기둥 사이가 이제 보통 롱스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롱스팬 위에는 다른 건물을 올리게 되면 거기에 있는 그 빔이 사이즈가 너무 크고 무거워져서 돈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식으로 해서
강당은 1층 혼자 자체로 하게 되면 저희가 높이 28피트까지 올리게 되면 배구를 해도 뭐 전혀 썰부가 걸릴 그렇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짓지 않은 것들은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 5층 정도로 올리게 되면은 아마도 저쪽을 이제 저희가 뭐 비싼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로 올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5층까지는 타입 3A라고 해서 저희가 목재, 그러니까 겉에는 콘크리트 블락이나 또 다른 아주 그 불연재로 하고 안에는 나무로 할 수 있어서 건축비가 적어도 한 일반 콘크리트 비용에 비해서 한 30-40% 이상이 절감되는 건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건축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한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하고 계획국하고 또 카운슬 오피스에 저희가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아시겠지만은 하일랜드를 막 건너자마자 거기는 지금 뭐 엄청난 고밀도로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파크마일 스페시픽 플랜의 디자인 커미티에 저희가 가져갈 때 이 디자인 자체가 어떤 파크마일 스페시픽 플랜의 게이트웨이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겠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나머지 40%의 비어있는 공간을 커뮤니티 파크로 어떤 조그만 포켓 파크 우리 한인사회에서 그토록 원하던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커뮤니티에 제공한다면 아마도 우리 이쪽 커뮤니티에서 그 행콕 파크에 있는 그 커뮤니티에서 분명히 지원해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영리 목적으로 해서 자꾸 뭐 높게 해달라 넓게 해달라 할 때는 굉장한 반대가 심하지만 저희 같이 이렇게 정말 좋은 뜻을 가진 프로젝트에서는 반드시 도와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같은 모양의 여러 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관심이 있으신 이제 보면 이거 짓는데 얼마 드느냐 하는 얘기를 가장 민감한 부분이지만 한번 제가 넘버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넘버가 놀라시거나 너무 작거나 여러분들 의견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하나의 이정표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뭐 아까 자료에 나갔던 것들을 조금 써봤는데요. 제일 이제 비싸게 드는 것이 이제 대강당과 체육관이죠. 여기에 드는 비용은 제가 조그만 글씨로 shall only라고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은 건물만 짓는 비용이 있고 건물 안에 내부 장식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넣는 그것이 전체 공사 금액의 보통은 30에서 50%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체육관 안에 어떤 종류의 시설을 할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이디어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감히 뭐 전체 내부 시설 비용이 뭐 스퀘어핏에 100불입니다, 50불입니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건축사 입장에서 쉘만 짓는 값을 여기 써놓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대강당 또는 체육관, 뭐 다용도 시설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15,000 스퀘어핏을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컨퍼런스나 미팅룸 그런 것들을 한 5,000 스퀘어핏,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 센터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편의 시설이 7,000을 넣습니다. 뭐 편의 시설에 들어가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내부 매점도 될 수 있고 식당도 될 수 있고 청소년들이 놀면서 와서 어느 정도의 그 케이터링 할 수 있는 키친 퍼실리티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큰 카테고리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거기 뭐는 꼭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각 한인 단체에서 꼭 필요를 다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앞으로 발족될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다 수렴을 해서 저희가 일하겠습니다. 제가 한미박물관 일을 조금 도와드리면서 사실 일본 그 문화센터의 원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설계 하나를 하기 위해서 거의 5년 그때 짓는 것까지 했으니까 한 3년이라는 그 의견 수렴하는 기간을 거쳤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원장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모자란 게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이게 정말 우리 한인 사회의 큰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한인사의 모든 뜻이 정말 구석구석 잘 반영이 되어서 누가 봐서도 정말 훌륭한 일을 우리 다음 차세대를 위해서 우리 한인사회의 구성원들이 했다는 그런 칭찬을 듣기를 저도 원합니다. 그 밑에 이제 교육시설을 2만 스퀘어핏 했는데요. 교육시설은 뭐 아시겠지만은 조그만 강의실이 될 수 있고 한글 학교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글 학교를 위해서 주말에는 분명히 이용이 되겠지만은 주중에도 여러 가지 좀 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시설로 한 10,000 스퀘어핏을 넣었습니다. 뭐 문화원이 지금 조금 떨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나 한인들이 모이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면 아마 그쪽에서 하시는 어떤 퍼실리티들도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 단체 사무실을 3만 스퀘어핏을 일반 넣어봤습니다. 물론 저게 3만이 될 수도 있고 5만이 될 수도 있지만 열째 비영리 단체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주차장은 지금 주차장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150대 정도를 해서 지하에 까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상에는 저희가 우리가 필요한 그 10만 스퀘어핏만 짓는 것도 모자라기 때문에 지상으로 파킹을 올리면은 스퀘어핏이 한 60불이면 지을 수 있는 거 뻔히 알지만 할 수 없이 지하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에 52,000 스퀘어핏 정도면 한 150대에 넣을 수 있거든요. 물론 발레 파킹하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바깥에도 또 있으니까. 그래서 저 발레 파킹하고 그렇게 하면 아마 뭐 한 200대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쉘 온리 단가를 지금 투데이스 데이스로 뭐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해서 한 $17 밀리언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개 공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공원, 그 다음에 옥상공원, 그 다음에 5개 체육시설, 뭐 테니스 코트가 됐던, 농구장이 됐던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뭐 일단 거기는 한 2만 스퀘어핏을 한 80불 정도에 하는 걸로 생각해서 1.6 밀리언을 넣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시청에 이제 퍼밋비, 플랜체피 이런 거 다 공과금을 내고 또 건축사라든지 뭐 엔지니어를 하이하는 거 보통 전체 소프트 코스를 한 15% 보는 것이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정도 규모에서 한 21.8 밀리언 달러의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추산했습니다. 지금 자기 소속을 말씀시켜 드리시고요. 그다음 우리의 논의 목적은 한글학교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폐쇄 이후에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의 방안입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말씀하세요. 지금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가주 한국학교 주말학교 교육감 김숙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주말학교 측에 그 히스토리는 전혀 모르시는 상태에서 청소년 센터 건립 안에 대해서만 지금 듣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백그라운드 스토리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한국학교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아까 보셨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제약을 주시면서 말을 하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존중해주는 입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요. 여러분들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989년부터 남가주 한국학원에서 주말학교 교사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로 29년째고요. 그리고 남가주 한국학교는 올해로 46년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저희 주말학교를 대표하는 교장 선생님들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제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육센터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안건입니다. 하지만 제가 두 손은 없지만은 우리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아까 막 분쟁처럼 얘기를 하셨는데요.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얘기를 못하게 하시니까 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한글학교를 지켜온 사람으로서 우리 교사들의 처우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저희 교사들은 주말에 한 달 동안 일하면서 텍스 제하고 190불이라는 돈을 받고 지난 28년, 30년을 일해왔습니다. 그것은
뿌리교육의 대표자의 입장으로서 저희 남가주 한국학교의 주말학교 학생들이 3,700여 명이 되는 학생들을 뿌리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돈을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켜온 학교고요. 그리고 또 한글학교 지원을 지금 못하겠다 이렇게 협박성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밖에 저희는 안 들립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재외동포재단에서요 지금 주말 남가주 한국학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는 교회 한국학교까지도 정식으로 지원을 가고 우리는 그 정식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청소년 교육센터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교육원 빌딩도 몇 년 전에 제가 자세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교육원의 그 건물도 제1건물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교육원의 강당 한번 빌려보셨습니까? 정말 빌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금 테넌트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교육원을 위해서 지금 교포 아이들의 뿌리 교육을 위해서 있었는데 그 3, 4층은 변호사 사무실 또 교육원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초등학교 얘기 좀 발전 방안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좀 파워너 미팅이고 혼자 주장을 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주장이 아니라 지금 아직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기자들을 지금 막으시잖아요. 언론을 막으시잖아요. 언론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황인상 부정형사비부터 원권을 방금 얻고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온 것은 남가주 한국학원 50주년을 4년 앞두고 있는데 남가주 한국학원 40주년 기념 책자를 저기 한인 이민사 연구원 임경용 선생이 저기 앉아 계신데 50년사가 4년 후에는 기록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임은 한국학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크리티컬한 날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나왔고 언권을 지금 방금 얻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러 가지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총영사님께서 얼마나 많은 노고를 하셨을까 감사를 드리고 교육을 표하면서 제가 느낀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좋은 프로그램, 이것은 얼터넷 프로그램입니다. 본래 남가주 한국학원은 2세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것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윗데이의 프라이머리 교육, 위켄드의 주말 한글학교. 지금 이 프라이머리 교육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걸 스크래치 해가지고 지금 얼터넷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아주 멋진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동하고 이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학교와 연관시키기보다는 여기 있는 한인회와 연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지금 동포재단 문제가 걸려있는데 거기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여기에 투자하시고 한인회와 연관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진전이 돼서 우리 이민사회 뿌리교육이 한국학교의 프라이머리 교육과 함께 잘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홍명기 선생님도 여기 한국학교에 한 열정을 쏟으셨습니다만은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한국학교 이것은 프라이빗 엔티티입니다. 이건 사설 교육기관이에요. 하버드, 예, 프린스턴, 미국이 존경하는 학교는 다 사설입니다. 남가주 한국학원이 그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진전된 몰라도 지난번에 첫 번째 공청회 할 때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거대한 프로그램을 아까 그 2천만 불이 이렇게 드는 프로젝트인데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상당한 그 투자가 돼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인이라는 거는 여기에 우리 동포들이 그 권길상 선생이 72년도에 무궁화학원 꽃밭에서 이런 정신으로 설립된 학교인데 그것을 살려줘야 됩니다. 사립정신을 살려야 돼요. 한국 정부와 연계시켜서 그렇게 종속시키지 않아주셨으면 그렇게 총영사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거든요. 지금 우리 프라이머리 그 초등학교가 지금 죽었는데 그대로 놔두실 겁니다. 저는 속이 상해요. 왜냐하면 여기 말고 센제임스 그 다음에 그 학교들이 세 개가 잘 되었습니다. 말고는 1년 그 학비가 36,000원 거기에 피까지 하면 4만 불이 되고 거기에 어드미션 디렉터가 동양 여성입니다. 우리 초등학교가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살려서 이 LA 바닥의 요 한인타운에 4대 최고의 초등기관으로 다시 재생하기를 바라고 20년, 30년 후에 우리 이 교육기관이 잘 돼가지고 이 일대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자랑스러운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한국 학교로 프라이머리 스쿨이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앤디 킹이 그 백인 지역에서 됐잖아요. 김창준 이후에 20년 만에 됐습니다. 초등학교 애들이 실패했지만 20년 후에는 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서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일단은 저 2시간에 배포했으니까 드시면서요. 제안을 하는데 예. 2분 정도 발언을. 예, 지금 워낙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자 소속하고 이런 말씀하시고 2분 내로 간단하게 그 입장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영금. 2분만. 예, 1분만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리아타운 시니어센터 이사장 이영석입니다. 한국타운에 75년부터 단체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는 한은 한글 학교하고 오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리고 한국 학교가 지금 폐교가 됐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살리자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사님들이 한 번도 안 나오셨습니다. 그런 얘기는 타운에서 뭐라고 결정하던 우리 이사회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단체 생활을 한 경험에 의하면요. 그러면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사님들이 안 나오셨으면 지난 그럼 한 38년, 40년 동안 저희가 한국 정부에서 한 49만 불, 490만 불 주고 우리 타운에서 한 400만 불 하고 모든 거의 1000만 불에 대한 그런 로스를 갖다가 이사회에서 다 책임지겠습니까? 이사회는요, 이건 넌프로필 오르가니제이션 이사회는 이건 언리미티드 책임을 리스폰시빌리티를 가져야 돼요. 그런 책임감도 없이 그냥 이사회를 갖다가 한국 학교가 폐교가 됐는데 이걸 끝까지 킵하겠다는 것은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할 수가 없는 얘기고요. 우리 공동체를 갖다가 그냥 기만하는 그런 행동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끝이겠습니다. 여기 원로들, 단체들, 또 우리 종교계에서 어르신들이 다 나오고 영상까지 나왔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동포사회에서 뭘 원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결정을 해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딱 2분 만에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먼저, 우리 옆에 계시니까 제가 간단히 2분 동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교민 대표수, 그 다음에 또 돌아가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분들 이렇게 한국의 남가족 한국학교 한인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1980년대 남가족 한국학교 이사했었어요. 그 당시에 주유소 뭐 보면 칼국수 팔아가지고 10,000불을 돈을 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집이 그랜드의 집이 내가 10만 불 주고 집 샀어요. 내가 10,000불을 냈다고 그 당시에. 그런데 그때부터 대한민국 정부에서 많은 돈을 지원을 했어요. 그 당시에 지가 나이가 그때 한 30대 후반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한국에서 돈을 못 벌라고 왔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우리 뿌리가 잘 되면 좋겠다. 아무 의욕적으로 돈을 냈는데 그때부터 막말로 얘기하면 그냥 물에 땅에 물만 부는 짓이 되는 거예요. 남가지 한국학교가. 그때 학교 사가지고 학교 다 팔아먹고 없어졌어. 수없는 돈 다 날라갔어. 그럼 내가 생각하기, 야, 이게 돈가 뭔가. 벌써 지가 3사가 있는데, 이게 뭔가 이게. 내가 뭐 돈이 10,000불, 그 당시에 박형만 이사장님이 계셨다라고. 박형만 이사 여기 계시지 안 계신지 몰라. 그 당시에 박형만 회장님이 뭐 다들 사람들이 염전 짱아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그 당시에 돈을 내가 알기로는 10만 불 정도, 5만 불 정도 낸 걸로 알고 있다, 그 당시에. 근데 오늘날 남가지 한국 이사님들은 유불만 하고 책임을 져야지 오늘부로 사퇴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결과가 안 돼요. 맞습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 하는 사회는. 우리가 남가지 함께 뿌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유불만하고 오늘부로 사퇴해서 100년 뒤에 우리 젊은 세대를 2세, 3세, 4세를 위해서 해야만이 우리가 한인사회가 건다는 거지. 뭐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86년쯤 35년 넘었다고 당시 10,000불이면 어때요? 여기 돈 그렇게 돈 내는 거 쉬운 돈이 아니에요. 지금 따지고 보면 나도 기득권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나와서 하는 얘기만 하면 그동안 뭐 했냐 이거야. 책임지라 이거야. 오늘부로 사표를 내시고 그렇게 제1합병이고 한인사회의 목소리인 걸 알고 계시라고. 여기 이 사람도 안 나왔는데 내가 볼 때 그 너무너무해. 말이 안 되는 얘기 왜 안 나와? 자기가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앞으로는 오늘부로 사퇴하시고 우리 한인사회를 위해서는 빨리 사퇴하시라고. 저는 민주평통 서영석 의장입니다. 우리 교문 이 단체 대표들 관심 있으신 우리 교민들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이 한국학교 건물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실은 저도 오늘 수술을 하다가 수술이 4개 남았는데 여기에 꼭 중요한 일이라 와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남한테 부탁하고 왔습니다. 이 자리는 한국학교 선생님들을 비난하거나 그분들 짭을 테이크어웨이 하려고 이 모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번에 그만 이제 문을 닫게 된 중학교 자리를 커뮤니티를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가, 이런 중지를 모으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이 토요 한국학교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이 아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따로 기회 있을 때 우리 총영사과이나 커뮤니티에 이 대화를 통해서 처우도 개선하고 한국학교를 잘 운영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한국학교 폐쇄된 자리를 어떻게 커뮤니티를 위해서 사용할까 해서 지난번 한 2번 모이고 오늘 3번째입니다. 청소년 교육센터가 아이디어를 하겠다. 아무래도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목사님들도 오시고 오렌지 카운티 회장님도 오시고 많이 오셨는데, 여기 오늘 목적을 제대로 아시고 발언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초청자로 공동주최한다고 남가주 한국학원이 있는데, 그 한국학원 그 이사님들이 한 분도 안 나오셨다는 것은 우리 교포사회에 대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오신 많은 분들 시간을 내서 왔는데 자기들이 자기 시간을 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키고 자기들 입장을 발표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은 관심 없으니까 여기에 써 있잖아요. 안 오고 여기에 안 나타나는 것은 결국 여기에서 결을 두고
결정 있는 대로 따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아는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를 모아서 좋은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준 이사께서 사실은 어제 2명이 참석을 할 예정이다.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열심히 협조해서 잘 보자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사진께서는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무슨 사연인지 오시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교민 대표 중에서 또 우리 교민 대표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왜 저한테 발언권 안 주십니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에서 박성수 이사장입니다. 저희 한인사회가 이제 많은 시간을 이 미국 땅에서 이루어온 것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그런 단계로 가야 되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누가 누구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보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오픈된 마음으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가장 좋은 그런 솔루션을 찾아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은 윤시호 초등학교를 저희 아들이 졸업했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장가를 가서 내일 모레 손자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윤시호 초등학교가 폐교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 가정에서는 굉장히 참 가슴 아픈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사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한글학교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 많은 노력하시고 고생하시고 시간 투자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 그건 정말 저희가 경화드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중학교도 없어져 초등학교도 없어져 그 없어졌다는 그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안 없어졌어? 아니 지금 안 없어? 이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해왔던 부분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는 마음을 열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또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될 텐데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 모든 커뮤니티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귀를 막아버리는 참 이런 의미한 일들을 하시는 걸 볼 때 아무나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앞에 말씀하신 우리 박사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정말 여기서 결의된, 여기서 제시된 그런 의견을 빨리 이사진들이 받아주시고 받아들여서 정말 협력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한국학교 차세대 교육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트학원의 박종원 회장입니다. 좋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2세대, 3세대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공간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고 그래서 많은 저희 같은 젊은 세대는 아니지만 젊은 그룹들도 여기 동참해서 좋은 일을 생각하고 사실 왔습니다. 근데 이 방향이 너무 누가 잘해 이렇게 핀포인트가 되니까 되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일단 어떻게 되건 간에 저희가 목적, 좋은 목적, 우리의 뿌리 교육도 살리고 지금 한류로서 시작된 이 한글 붐이나 이런 것은 모든 것을 다 따라나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저희도 십시일반 같이 도우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문 여시고 같이 해서 한글학교도 그리고 교포 사회도 그리고 한국 정부도 같이 도와서 좋은 결과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큰 소리를 좀 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남가주 글렌델 한국학교 교장 강정숙입니다. 아까 네, 웃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거 지적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까 여기 영사님하고 또 총영사님이 참담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정말 참담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고 싶습니다. 전 두 가지에 참담합니다. 민주주의의 맹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참담하고요. 공권력의 힘이라는 거에 대해서 참담합니다. 저희 학교에 대한 사정을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또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셨고 여기 이사님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사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뿌리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저희도 아닙니다. 성숙한 자세로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좋은 절차로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도달하는 결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들도 다 양식 있는 사람들이고 후세 교육을 위해서 자신들의 청춘을 정말 헐값에 돈에 그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토요일 가족과 함께 아침 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후세 교육을 위해서 쓴다라는 그 어떤 방향에 대한 결정을 왜 거부하겠습니까? 하지만 절차부터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결정을 하셨어요. 초 형사님은. 저희 학교가 폐교를 했을 때부터 오셔서 여기는 테니스장을 지으면 좋겠고 여기는 뭘 하면 좋겠고 벌써 4분의 영사님들과 오셔서 학교를 순회하시면서 이미 머릿속에 구상이 다 있으셨고 그 이후에 1차 공청회를 했습니다. 참석하신 분을 기억하시지만 저도 그때 참석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왜? 저희 학교 이사님들이 너무 착하시고 너무 침략하셔서 강력하게 어떤 발언을 하시지 않고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국학교 교장이지만 나서서 학교의 입장을 대신해서 이사장님의 뜻을 피력했습니다. 저희가 리스를 하고자 했던 것이 만일에 한인사회에 그 어떤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여쭙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잘못을 질타하신다면 그것을 겸허히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 것이 저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을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 계획도 다 말씀하셨어요. 그 리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국학교에 재투자해서 프리교육을 하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일은 계속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행되었고 오늘 이사회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통보를 하셨습니다. 오늘 나와서 리스에 대한 것을 전면 포기하겠다고 발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압력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이사장님에게 카톡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 결정됐으니까 오늘 도면까지 다 준비해갖고 오셨네요. 이미 다 결정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실은 저희가 아까 영사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이사회에서 결정된 합의안을 말씀드리려고 나온 거였는데 벌써 진행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다 구성되어 있고 결과 어떻게 하실 것까지 다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돈 못 받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학교 선생님들 수천 명이 정말 박봉인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월급도 못 받으면서도 그것을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유지님들 그동안 너무 많이 도와주셨고 아까 만불하셨다는 분 너무 감사하죠. 그분들의 수고와 저희들의 수고와 그분의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잘 모르지만 1000만 불 이상의 밸류가 나가는 학교 건물을 이제 나가라. 니네는 필요 없으니까 실패한 자들이니까 책임지고 학교 나가. 그리고 여기에서 쓰던 토요한국학교도 우리가 다 자리 알아봤으니까 딴 데로 가. 이런 결정을 함부로 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에 팩트에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발언을 저희한테 그런 얘기가 왔습니다. 제가 없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해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지났으면 아니 지금 정신 나갔는데 공부 대학을 해야 되는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 끝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정된 사안과 발맞춰서 똑같이 여기 계신 기자분들 언론에도 그와 같은 결정을 똑같이 보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참 이 기자들 맞나? 회의가 들어졌습니다. 정말 기자라고 하면 양심을 가지고 언론을 선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기정사실화된 사실에 맞춰서 그리고 저희 학교에 아까 몇백만 불 수가 걸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잘 알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 거기 콜트에 갔었습니다. 네, 대국에서 네, 이게 바로 언론의 잘못된 언론이 얼마나 여론을 호도하고 잘못 왜곡되게 호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증거입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려 나왔습니다. 공금 횡령도 다 저는 상고회에서 이현수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린 건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코벨 아키텍의 데이빗 아키텍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돈을 못 드리는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말씀드리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거지 무슨 결정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어떠한 결정은 아니었고 제가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를 좀 이렇게 막 섞으시는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저는 이민 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오랫동안 교육을 해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을 잘 하고 계신데 재정관리 잘못하셨어요. 돈이 없어. 그리고 정말로 아주
요즘에 그 중앙일보 기사에 보니까 그 집도 팔아먹었는데 이게 내가 좀 아주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배임이에요. 소송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님들이 재정적인 부분을 정확히 하셨어야 되는데 무능했거나 아니면은 고의로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육하실 수 있는 환경은 저희가 100% 보장해드리고 더 좋은 환경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부분이나 또는 학교를 리디벨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한인사의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 해서 이사님들까지 모시고 싶었는데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 교육하시는 분들, 저도 한글학교 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셨다면 오픈하셔서 우리 한인사회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뜻을 모아서 같이 돕게 되는데 왜 안 나오십니까? 왜 안 나타나십니까? 예. 시사저널 편집인입니다. 언론에 대해서 교장단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하고 제가 좀 그동안 쭉 학교에 대해서 취재한 뒷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언론이 잘못했다기 전에 학교 측에서 어떤 일을 해왔느냐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사님이, 상공회의소 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영리재단에서 소속돼 있는 이사가 건물을 팔아가지고 몇 개월 후에 수십만 불을 챙겼다라는 것은 이건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론은 이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콩고물이나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한인사회에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한인회를 비롯해서 동포재단, 축제재단,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서 너무 잘 아시지만 이사라는 분은요, 임기 끝나면 물러나는 거 아닙니까? 종신제 이사 아닙니다. 영원히 자기들 학교인 것처럼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이건 누가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두 번째, 총영사님 아까 모두 발언을 하실 적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 하시면 학교 추진하는 센터 추진원안이 무급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거야말로 직무유기십니다. 지금 이 문제는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 한인사회에 굉장히 고무적이고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기까지 와서 막판에 이런 허접한 이유 때문에 이걸 중단한다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된다고 저희들은 주장하고요. 이사분들에 대한 주장 이거 절대 관철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금 뭐 어느 나왔습니다만 사실 제가 작년 말부터 여러 번 이제 공청회도 하자고 우리 이사진께 말씀을 드렸고 또 실제 3번 정도 이번 오늘까지 만났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계속 드리고 했습니다만 여태까지 검토가 없었습니다. 이거 잘하면 이거 오늘 연말 또 넘어가게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리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선의의 경우와 또 최악의 경우까지 예상을 했고요. 오늘 사실은 이런 일이 있기를 바라진 않았습니다만 제 스스로 나름 오늘 회의 결과를 어느 정도 우리 그 교민의 결의안으로 제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한번 배포할 테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뭐 다 읽으시지만 다 아시겠지만 한번 그다음에 쭉 읽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회생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체 80만 불을 아는 책을 폐기했다. 두 번째, 이에 따라 초등학교 당초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뿌리교육 민족학교로서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실패하고 소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인사회는 3번의 공청회를 거쳐서 우리 학교 부지를 같이 청소년 교육센터로 개축해서 우리 대대손손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런 총회에도 불구하고 남가주 이사회에서 제3의 학교에 계속 임대를 주장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고 이사회는 주말학교 운영을 제외하고 센터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새로 추진될 건립위원회에 이양할 것을 촉구한다. 네 번째, 만약에 이사회가 어떠한 조건 없이 건물 임대를 철회하고 한인사회 총회에 부응할 경우에 우리 한인사회는 주말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며 한국 정부에도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거는 주체가 한인사회니까 저희가 이렇게 썼습니다. 3개월 무관하게 현재 한인 이사회는 우리 이사회는 죄송합니다. 채용관계를 포함한 현 재무 상황을 한인사회 총회에 공개하고 대한민국 정부 등 외부 감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건 사실 긍정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한인사회는 이사회 즉각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며 한인 청소년 프리교육을 위해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개성을 촉구하고 기대한다. 사실은 제가 엊그제 공식 회의에 참석을 해서 옥적으로 참석을 해서 다시 한번 보도를 했습니다. 이미 언론에 나와 있지만 그 이후에 또 비공식 회의를 한다고 해서 저는 사실 내심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당연직 이사인 교육영사가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들은 얘기, 2주 뒤에 공문을 주겠다고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새로 건설될 그 추진과 관련된 권한을 자기한테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가 또 새로 건축이 되면은 그 한 층을 완전히 다 독자적으로 쓰겠다라든가 또 추가적으로 우리 그 지원금을 5만 불 또는 그 이상 추가적으로 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는 그대로 지나갈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초안을 만든 것이고요. 우리 한글학교 교장님도 어디 가셨나요? 가셨어요? 예. 아마 또 별 한글학교 관련된 내용이 아니니까 그러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일부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이사회가 지연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귀하신 분들 모시기가 쉽지 않은 만큼 오늘 이번 우리가 모이면 또 연말 이후에나 또 내년이나 또 대화를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어떤 리스트를 연명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에 동의하시면 가시는 길에 제가 배포하는 리스트에 서명을 해주시고 가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또 우리 공익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원로들의 의견을 또 수렴을 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또 다시 기회가 되면 우리 교민사회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다 받으신 우리 남거주 한인사회 공동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네. 그 찬성하시면 가오신 분 다 손으로. 네. 여기 이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동의자 제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법적인 효력 부분 저희 따로 공문 도착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리스트는 나가시면서 지금 리스트 있나요? 나가 있는 리스트는 작성해 주시기로 하고 우리 로라님 제청을 하시고 네, 제청해 주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청했습니까? 네, 제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다 환영을 하시면 손 들어주시고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실 컴퓨터를 열어놓으니까 서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직원이 도와줄 겁니다. 오늘 하여튼 여러 오름 속에서 컴퓨터 마시게 됐습니다. 그다음 고생을 보이콧 해가지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서 많이 상당히 하신데요. 이번 사회 측의 태도가 그다음에 나온 거리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선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한국학원에서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동포사회 한 사람으로서 저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는 더 말할 수가 없고요. 우선 저희들이 한국 학교가 폐쇄된 후로는 이제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그 건물을
쓸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을 갖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다는 것은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이렇게 결의한 것은 우리 동포 사회가 목적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뿌리 교육과 정체성을 키우기 위한 차세대를 갖다 육성을 활성화시키는 게 저희들의 목표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그 센터가 필요하다. 이게 다 지금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건 뭐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거. 또 오늘 이런 결의안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일은 앞으로 우리 코리안 센터는 must.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코리안 센터 아니겠어요? 입장에서 내가 여기서 64년 동안 살지만은 우리 한인회관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미팅이나 이렇게 모여서 하는 무슨 그 이벤트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기를 통해서 그 장소, 지금 한국하고 있는 그 장소에 우리가 코리안 센터가 생겼다.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 우리 동포 사이에 그것이 큰 자산일 뿐만 아니라 차세들에게 정말 엄청난 그 뿌리 교육시키는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